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최종 결정되면서 과연 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 김해공항은 어찌 되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각 시군의 청소대 행업체가 운행하는 청소차는 세금으로 구매하지만 중고매매나 폐차 수입은 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경남의 목소리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를 비웃는 운전자들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20년 우여곡절 끝에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현재는 특별법까지 통과가 됐죠. 그렇다면 경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MBC 경남은 오늘과 내일 가덕 신공항이 경남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정책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마저 TF팀을 꾸려 속도를 내자 경상남도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삼각축이 완성된다는 것. 부산항과 진해신항에다 배후 권역에 공항 철도가 들어서면 고부가 가치 물류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경남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동남권의 경제적인 물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24시간 공항이 필요한데요. 그런 24시간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입지가 가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삼각축을 따라 창원 진해와 김해, 거제 등의 배후 도시를 조성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물류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들이 입출항할 때 이동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거든요. 많은 기업들, 특히 또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경남 쪽으로 이렇게 유입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밋빛 예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 안대로 가덕도 신공항에 국제선만 가져갈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에 국내선이 남게 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안전, 환경, 소음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부산시가 주장한 대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려면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의 진해 비행장과 가덕도 신공항의 공역 충돌 우려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일부 반론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고 해수부는 부산 신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올 상반기 안으로 발표될 국토부의 제6차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예정인데 김해공항 이전 범위도 그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경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데다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대처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시 군마다 청소 대행업체가 운행하는 이 청소차 세금으로 사들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하는데 그 수입은 대행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청소차의 매각 수익을 자치단체가 돌려받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차입니다. 가격은 대당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청소차는 업체 소유지만 차값은 6년 동안 감가상각비 보전 방식으로 진주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선구매 저희 이자 비용은 저희가 저희 업체에서 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달 한 달치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구매하지만 6년이 지나면 청소차 매매나 폐차 수익은 업체 몫입니다.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역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당초에 기업체 소유로 구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체 소유입니다.
이 같은 청소차의 중고 매매나 폐차 대금이 대당 평균 400만 원 가량으로 진주시는 보고 있는데 진주에만 청소차가 90대에 달합니다. 전국의 청소차는 12,000여 대로 처분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수 규정이 엮이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넣거나 그리고 지침만 조금 지시해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주시의회 유재수 의원은 최근 예산 절감을 위해 청소차 매각 수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청소차와 달리 시내버스는 자치단체가 9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버스업체는 매매나 폐차 수입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오늘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사망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 항쟁 같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경남도민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학생들이 335 모여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호미와 나무까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칸을 나누고 그 위에 글을 새깁니다. 이틀 동안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흰 가루를 뿌리자 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원합니다는 뜻의 영어 글귀가 나타납니다. 창원의 한 여고생 20여 명이 만든 겁니다. 이들은 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와 SNS에 공유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우리도 옛날에 저런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도우려고 뭘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에. 쿠데타와 독재를 경험하고 이에 저항했던 경남도민들은 미얀마 민주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이주민센터에 이어 경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단체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해 릴레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이 상당한 정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형식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 폭력적인 시위 진압 중단과 체포 인사들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안전 경남 이대로 괜찮나? 오늘도 이어갑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건 불법 주정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를 웃도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창원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앞. 너무 쌩쌩 달려서 이제 가끔씩 저기 바로 앞에서 끽 멈추는 게 있어서 사고 날까 봐 겁나기는 해요. 1년여 만에 다시 가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멀리서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57km. 이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달린 겁니다. 깜빡했습니다. 실어 먹고 간다고 바쁘시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평소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있는 부모들에겐 한두 번 본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좀 가속하게 내다가 급으로 밟는 상황이 많으니까 여기 앞에서 애들도 많이 사고가 나고 애들도 많이 놀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이곳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어긴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과 지켜봤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48건. 전년보다 2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의 대면 수업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되레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속 방지턱 등 시설물이 없는 곳은 여전히 과속하는 경향이 많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인식 변화 또한 미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안전속도 30km 준수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지금까지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207대. 법 시행에 따라 단속 장비만 늘어났을 뿐 운전자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순찰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가 고속도로에 이어서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암행 순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주의 한 주택가,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뒤쫓습니다. 김해의 한 국도에선 트럭 한 대가 느리게 달리며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속도를 내 따라가 보니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셨습니다. 밖으로 앉으세요. 위반 차량을 안전한 지역에 정차시킨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알립니다. 선생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입니다. 실례점점 면허증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을 제대로 묶지 않고 달리던 트럭도 연이어 적발됩니다. 1차 1승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모습은 일반 승용차와 같지만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차로 변신하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경광등과 사이렌, 확성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증거 영상도 확보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투입한 뒤 사고 건수는 20%, 사망자는 10% 정도 줄면서 지난달 초부터 일반 도로에도 도입됐습니다. 한 달 사이 경남에서만 120건이 단속됐고 그중 6건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노출 차량으로 단속했을 때에는 단속하지 못했던 난폭, 과속, 특히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가 비노출 차량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이 잦고 무인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하고 코로나19 이후 위반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이륜차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13명 추가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감염으로 진주 8명, 창원과 사천 2명씩, 밀양 1명입니다. 진주의 확진자 4명과 사천의 확진자 2명은 며칠 전에 확진된 사천의 30대 남성과 접촉을 했고 진주 확진자 3명도 진주 40대 남성과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진주의 초등학교 2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으며 교사 확진자가 나온 사천의 초등학교까지 3곳에서 역학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경남의 백신 접종 대상자의 86.1%인 4만 3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575건의 경증 이상 반응이 보고됐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시군별로 이어질 남부 내륙철도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거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거제면의 일부 주민들이 난입해 국토부 안대로 상문동의 역사가 들어서면 노선이 마을을 관통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선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통영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통영의 연기마을 주민들은 KTX 노선이 견내량의 수로를 지나면 이 일대의 전통 돌미역 채취 어장이 훼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현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서부경남 발전 방안으로 10개 시군의 행정통합에 대해 물었고 김경수 지사는 시군 간의 권역별 협업은 필요하지만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근식 도의원은 통영 봉평동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 환경 피해의 대책을 물었고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조선산업 재편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 공무직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는 비리 사실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